네, 브랜드 관리 전략 16강입니다. 네, 저희가 15강까지 해서 이 브랜드 가치 체계, 뭐, 이러한 내용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16강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브랜드 전략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가치 체계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브랜드 운영 체계를 공부할 텐데 이 브랜드 운영 체계는 브랜드 아키텍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브랜드 가치 체계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브랜드 운영 체계는 이 브랜드 아키텍처라는 거의 하나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아키텍처는 브랜드 운영 체계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브랜드 가치 체계가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두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운영 체계는 이 사람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넷 수업 6개 챕터 중에서 네 번째 챕터 브랜드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브랜드 운영 체계는 교재 175페이지부터 188페이지 10장 브랜드 체계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브랜드 운영 체계는 브랜드 아키텍처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이 아키텍처는 사전에 보면은 뭐 건축술, 건축 양식, 그리고 구조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4번에 보면은 구조, 구성, 설계, 체계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브랜드의 구조, 또 브랜드의 구성, 설계,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브랜드 운영 체계를 공부하기 전에 사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식품회사 D사는 약 30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제품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적용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힘있는 브랜드를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브랜드 아키텍처를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자,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이 이 기업명, 기업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판매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명을 뒤로 숨기고 전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제품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브랜드 운영 체계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아키텍처를 정의를 보면 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및 하위 브랜드들이 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인식하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또 이를 정리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브랜드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줄을 보시면요.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각 브랜드의 역할 및 브랜드 간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브랜드 운영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해석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보면은 유명한 브랜드 전략가인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브랜드가 모이면 하나의 가족과 같다. 그들 각각의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면은 구성원들이 뭐 가장인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자녀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을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의 역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은 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지주가 돼야 되고 또 엄마는 또 가정 생활을 잘 꾸려 나가야겠죠. 그죠? 또 자녀들은 맡은 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에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또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한 브랜드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해줄 때만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가정이다라는 내용을 싱클레어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브랜드 아키텍처도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치 체계에서 브랜드 플랫폼에는 비전이라든지 또 미션, 퍼스널리티, 또 코어 아이덴티티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브랜드 운영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하이라키, 스트럭처, 또 브랜드 익스텐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는데 뭐 지금 용어도 낯설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요소로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이 사전에 보면 뭐 서류 가방 그런 뜻도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뭐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목록 또 범위 뭐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브랜드의 목록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집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브랜드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면은 이 대상이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브랜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뭐 청정원, 또 햇살 담은, 순창, 또 미원 이러한 브랜드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면 이러한 브랜드들의 집합을 바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아주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측에 보면은 LG전자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엑스노트, 디오스, 엑스캔버스, 휘센, 트롬 뭐 이러한 브랜드들을 집합시켜 놓은 것 이것이 또 LG전자의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다니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속한 학과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학과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모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집합이지 뭐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뭐 구조적으로 분배하고 또 체계화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전의 그냥 집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방금 말씀드린 또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바로 이 브랜드 하이라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브랜드의 계층 구조, 브랜드 체계, 브랜드 위계 뭐 이러한 부분을 표현하는데 수직 수평적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브랜드들을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하이라키의 정의는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제품들에 적용되는 브랜드 유형들과의 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요, 이 조직표가 있어요. 이 조직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사장님 밑에 뭐 부사장, 또 전무, 또 각 부문별로 또 부문장들, 또 그 밑에 가면은 또 뭐 부장, 과장, 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가 있죠, 그죠? 그런 수직적인 체계, 또 수평적으로 보면은 뭐 영업 1팀, 영업 2팀, 뭐 관리팀, 생산팀, 마케팅팀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도 여러 가지 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또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조직표입니다. 이 브랜드 하이라키는 이러한 그 기업의 조직표와 마찬가지로 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수직적인 것, 또 제품군별로 해서 어떠한 브랜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제가 이 초등학교에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정교조회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교조회를 시작하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오는 그 순간에는 줄이 안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집합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인데, 자, 한 몇 분 사이에 줄이 이렇게 서게 되죠. 자, 맨 왼쪽에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쭉 가다가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로로 줄이 쫙 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어떻게 서지게 돼요? 수직적으로는 제일 앞에 막 키가 제일 작은 친구부터 해서 제일 뒤에는 이제 키가 제일 큰 친구까지 이렇게 줄을 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을 서면은 그때부터 포트폴리오가 브랜드 하이라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브랜드 하이라키를 이 대상이라는 기업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단에 보면 이 코퍼레이트 브랜드라고 하는 것, 뭐 좀 이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업명입니다. 기업 브랜드고, 그 밑에 단계에는 패밀리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가족군 브랜드, 그 밑에는 프로덕트 브랜드라고 해서 각 제품에 붙는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기업 브랜드, 그 밑에 이제 여러 제품을 거느리고 있는 가족군 브랜드라고 해서 청정원, 또 웰라이프, 푸드본 뭐 이러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왜 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가족군 브랜드가 됐냐면요. 이 청정원 브랜드는 밑에 순창이라든지 햇살 담은 등 여러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창이라는 브랜드는 그 독자적인 브랜드라기보다는 청정원 순창, 청정원 햇살 담은 뭐 이렇게 해서 위에 모 브랜드와 같이 연합해서 브랜드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브랜드는 청정원, 또 하위에 있는 브랜드는 순창이라고 했을 때 가족군 브랜드, 그 밑에 제품 브랜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브랜드 수식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브랜드의 제품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설명 문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는 좀 이렇게 긴 그러한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순창인데 이 고추장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고기에 좋은 매콤한, 그리고 이제 이 케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빨갛게 잘 익은, 또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에 좋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수식어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기업 브랜드부터 해서 쭉 브랜드 수식어까지 해서 수직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마지막에 설명드린 수식어 같은 게 브랜드 제품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어로서 그 자동차의 성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 시리즈,
또 5 시리즈, 7 시리즈, 뭐 이러한 시리즈가 있는데 3, 5, 7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브랜드 수식어입니다. 자, 이 3, 5, 7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단 자동차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크기를. 그래서 3이 제일 작고 5가 중간, 7이 가장 큰 그런 세단 자동차고요. 또 2인승 로드스터 자동차는 이 G라는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을 하고 또 X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사륜구동 자동차 그리고 모터스포츠는 또 M이라는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이 기업 브랜드인 BMW 뒤에 수식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해서 모든 브랜드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벤츠라는 자동차도 BMW와 마찬가지로 수식어를 아주 적절히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등급이라든지 종류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세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E라는 이니셜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그제큐티브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서 C라는 그러한 이니셜도 이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C라는 것은 컴팩트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단 중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가 C다라는 것이고, 또 세단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이 S라는 그러한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슈퍼의 약자죠. 그래서 S600, 벤츠에서 나오는 S600이라는 세단 자동차는 세단 중에서 가장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자동차인데 뒤에 붙은 600이라는 것은 6000cc를 갖다 말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E가 붙어서 E350이다라고 하면은 E 시리즈 중에서 3500cc를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A 시리즈, 해치백 시리즈를 말하는 것이고 또 G, 또 R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의 다 차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또 프로덕트 브랜드, 또 브랜드 수식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보신 BMW라든지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 뒤에 브랜드 수식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 제품의 성격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또 수식어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브랜드 레벨 분류인데요. 브랜드 레벨은 학자에 따라서 뭐 4가지로 분류하는 사람, 또 5가지를 분류하는 사람, 뭐 그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4가지 분류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기업 브랜드라는 것은 회사의 상호를 대신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기업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패밀리 브랜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범주 내에 복수의 아들 브랜드, 즉 자아 브랜드를 갖거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청정이라는 브랜드는 밑에 순창이라는 브랜드와 햇살담은이라는 브랜드, 뭐 이러한 브랜드 외에 몇 가지 이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상이한 범주, 자, 제품군이 다른 영역의 동일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브랜드가 역시 패밀리 브랜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디오스라는 브랜드로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개별 브랜드라고 하는데 인디비주얼 브랜드 또는 프로덕트 브랜드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는데요. 요 브랜드는 특정 개별 제품이라든지 또 제품군에 붙여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하나를 지칭하는 그런 브랜드일 경우에 개별 브랜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순창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에만 붙는 브랜드죠. 또 햇살다문 같은 경우에는 간장에만 붙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수식어는 앞서 보셨듯이 이제 BMW라든지 또 벤츠 같은 경우에 보셨듯이 뭐 3, 5, 7, 또 벤츠의 뭐 E 시리즈, 또 S 시리즈, 또 C 시리즈 할 때 그 앞에 붙는 이니셜들 이런 것들이 브랜드 수식어. 또 긴 문구도 있다 그랬죠.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
뭐 차지고 고운이라든지 또 빨갛고 매콤한이라든지 막 이러한 단어들이 브랜드 수식어인데 개별 브랜드를 보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전술적인 이름을 바로 브랜드 수식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브랜드부터 브랜드 수식어까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자, LG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스캔버스라는 TV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엑스캔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LG 엑스캔버스 쾌담이라는 게 하나의 정식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엑스캔버스 또는 퀴담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브랜드부터 수식어까지 다 연결된 것을 풀 브랜드 네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청정원 햇살 담은 수 이것도 이제 풀 브랜드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햇살 담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수라는 것은 햇살 담은을 보조해주는 그런 브랜드 수식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청정원이라는 제품은 청정원이 워낙 이제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기업명인 대상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원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 위계로 보면은 청정원이라는 패밀리 브랜드 위에 분명히 대상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삼성 애니퀄 갤럭시 S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애니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처음에는 삼성 애니퀄 갤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애니퀄이 아니고 갤럭시로 그렇게 정하자라고 삼성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 브랜드로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삼성 갤럭시 S4인데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도 자, 어떤 제품군에만 붙어 있었죠. 스마트폰에. 근데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도 다른 제품군으로 이동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패밀리 브랜드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다른 제품군까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브랜드가 탄생을 했을 때 뭐 처음부터 제품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품 브랜드로 있다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와 수식으로서 다 해결이 됩니다. 패밀리 브랜드라든지 제품 브랜드는 없어요. 아니면은 이 기업 브랜드가 패밀리 브랜드의 역할 그리고 제품 브랜드의 역할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이제 760Li라는 것이 7 시리즈의 6000cc의 롱바디의 인젝션 뭐 휘발유 갖다 쓴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제품이 남았을 때 모든 제품이 기업 브랜드부터 브랜드 수식어까지 다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한 단어들만, 브랜드만 넣어서 조합을 갖다가 하면은 그게 풀 브랜드 네임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풀 브랜드 네임을 다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뽑아서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디오스라는 브랜드는 처음에는 냉장고 브랜드로 나왔죠. 냉장고 브랜드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오스 브랜드의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면서 다른 제품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나왔을 때도 디오스, 그리고 광파 오븐이 나왔을 때도 디오스라는 브랜드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디오스라는 브랜드는 제품 브랜드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밑에 자아 브랜드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제품 브랜드에서 패밀리 브랜드로 승격을 했다라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브랜드 운영 체계 첫 번째 시간 16강에서는 이 브랜드 집합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브랜드의 계층 구조라고 하는 하이라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17강에서는 브랜드 운영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브랜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집합과 계층 구조는 어떤 브랜드 운영 전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단계를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포트폴리오와 하이라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 부분도 운영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강에는 브랜드 운영 체계 두 번째 시간으로 브랜드 스트럭처, 즉 브랜드 운영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6강은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고요. 우리 17강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